도서관에 오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물리적 전쟁 이외에도 우리나라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평온하신가요?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접하는 컨텐츠의 수는 몇 개인가요? 한 달에 접하는 컨텐츠의 수는요? 아마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컨텐츠들을 접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컨텐츠들을 맛보고 즐기는 여러분들에게 자극 없이 무해한 컨텐츠는 꽤 식상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서로 공격하며 헐뜯고 남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에도 꼰대 오지랖이 되는 팍팍한 세상에 살다 보면 웬만한 컨텐츠로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악역, 살인, 복수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이와 완전 반대되는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인생 끝자락에 내몰린 좀도둑 3명의 친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빈집을 털러 다니던 중 변변치 못한 물건만 털어 도망쳐 나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도주용 차까지 고장나게 되면서 폐가인 가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이 가게는 한때 노인이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고민을 우편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나미야 잡화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세 소녀는 정말 기묘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아침까지 숨어있기로 작정했던 이들은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잔뜩 긴장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소리의 근원은 우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그 우편에 장난삼아 답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편을 보낸 사람과 답장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것은 그 편지가 32년 전으로부터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미야 잡화점과 외부 현실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놀라서 답장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 좀도둑 3인방은 나쁜 행동 이면에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평생 도둑질과 손가락질만 당하는 일들을 하며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줘본 적도 없는 이들은 첫 번째 수신자의 감사편지에 감동을 받고 당황함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끼며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스토리는 각 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들을 변화시킨 올림픽 출전과 암투병 중인 남자친구의 간병 사이에서 고민 중인 첫 번째 수신자 달토끼,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내려온 생선가게를 포기하고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생선가게 예술가, 풍족하고 유복했지만 책임 못 질 부채로 야반도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비틀즈 광팬 아들인 폴레논,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지만 직업도 없고 애아빠도 책임을 져주려 하지 않자 낙태를 고민하는 그린리버. 첫 번째 고민 편지의 주인공인 달토끼의 지인으로 하루빨리 돈을 벌어 엄청난 경제력으로 몸이 성취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고자 물장사를 하던 중 심부름만 시키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길을 잃었던 강아지의 상담 편지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밈 중 하나인 너 혹시 뭐 돼를 아시나요? 이 사진속 유튜브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까다롭게 거절하는 친구에게 한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말이 각종 SNS를 통해 퍼지고 직장 상사,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안티팬 등을 향해 활용되면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꼰이라는 단어도 자주 듣곤 하는데요. 나이가 조금 젊으신 상사, 혹은 교수님,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 스스로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는 말을 유머스럽게 던지시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언해주면 잘못된 것이고 무례한 것일까요? 남을 상담해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별력 있고 어느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거나 믿지 않기도 하는데요. 책 속 상담자 좀도둑 3인방은 처량한 백수 신분에 배운 것, 아는 것이 평균치의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들입니다. 인생에서 타인의 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에 답을 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들입니다. 그러던 중 첫 상담 편지에는 그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대충 써서 보낸 편지였는데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굳게 믿는 감사 편지로 인해 그들은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점차 편지를 보내는 이들에게 조언과 위로로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기서 좀도둑 3인방은 누군지를 숨긴 채로 고민 상담자들을 상담해주고 해답을 주는데요. 편지 수신자들은 잡화점의 할아버지인 줄 알고 조언을 건네는 사람의 배경, 외관, 나이를 모른 채로 상담을 받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감사 인사까지 합니다. 책 속 이야기가 현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좀도둑 3인방은 뛰어나고 남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서투르더라도 상대방을 상담해주고 헤아려주고 상담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들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서 네가 뭔데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극적인 것들에 무뎌져 버린 세상입니다. 일명 마라맛에 중독된 대중들.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다 탈이 나지는 않을까요? 사실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댓글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컨텐츠의 내용보다 댓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된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응을 확인하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쾌감을 느끼며 컨텐츠를 보기도 전에 도로 꺼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왜 이리 화가 나 있을까요? 서로 자신들이 맞다고 우기고 상대방이 무식하고 틀렸다며 비난하고 이제는 편가르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도 없이 무신한 기분, 이를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도 점점 무뎌지며 어느새 전쟁에 참여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의 개인적인 의견에 화를 내고 묵살할까 하는 생각한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을 남기지는 않지만 서로를 공격하는 댓글에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누른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컨텐츠에서 흔하게 다뤄지는 자극적인 것들도 불편해하던 저인데 역시 혐오의 시대에 발을 들이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눈물과 삶의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나미야 잡화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는 저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하는 환경,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줍니다. 심지어는 백지로 온 편지지, 누가 봐도 장난으로 한 사람이 한 30장 되는 편지를 보낸 거에도 골똘히 고민을 하며 답장을 보냅니다. 아들이 못된 장난질이라고 절대 보내지 말라고 대들어도 할아버지는 강경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코지든 장난이든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다른 상담자들과 근본적으로 똑같아.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휑하니 뚫렸고 거기서 중요한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반드시 답장을 받으러 찾아와. 설령 엉터리 같은 내용의 편지라고 30통이나 이국리 저국리 해가면서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니.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써주려는 거야. 물론 착실히 답을 내려줘야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라고 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요. 우리들도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받고자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고민을 들어보면 상대방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답정너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책 속에서 답정너 같은 상담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책 속 3인방은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잖아. 대단한 충고는 못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조금쯤 마음이 편해질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힘든 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도 이러한 사연의 편지들이 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기혼남의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도 없고 기혼남도 아이와 저를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네요 라는 상담글이지만 읽어보면 여자는 아이를 매우 낳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 정말 맞는지 우리들은 살면서 이러한 난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공공에 처한 사람들에게 답정너로 몰아붙이기보다 나미야 잡화점의 할아버지, 좀도둑 3인방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의 구절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하고 싶은 일을 저버리고 남들과 평범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숙련하는 과정과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버거워 가장 편한 길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책 속 등장인물인 생선가게 예술가는 기타를 갖고 싶다는 일념하에 명문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돌연 뮤지션의 길을 걷고자 중퇴를 결심하는데요. 대학교를 그만둔 후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대를 이어온 생선가게에 물려받는 것도 포기한 채 가족의 눈물에 등 돌리며 난파를 헤쳐나가고 프로 가수의 길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덧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생선가게 운영의 어려움, 또 프로 가수로 나아가기 위한 실패들로 꿈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에 남야 잡화점에 상담 편지를 보냅니다. 좀도둑 3인방에게 신랄한 비난을 받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좀도둑 3인방은 생선가게 뮤지션이 편지를 보내면서 들려준 노래로 추측해 미래 유명한 노래 작곡가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걸 알고 이러한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믿어주세요.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후 병원 시설을 돌며 공연을 하던 생선가게 예술가는 화재 현상 속 세리의 동생을 구하는 마지막 순간에서 위의 구절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를 떠올리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살면서 종종 주위의 경쟁자들로부터 뒤처지는 것 같고 나의 노력과 능력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제 자신에게 주문처럼 되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앞이 너무 깜깜하고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을 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믿어라 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독특하게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수단을 이용해 아예 펑펑 울어버리곤 하는데요. 그러면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엄청 개운해진답니다. 저한테 그런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이 책인데요.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줬던 부분은 바로 제3장 10억 자동차에서 아침까지입니다. 한강원에서 자란 소녀는 도서관에서 찾은 마을 신문에서 엄마가 자신과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나머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하게 엇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자신은 엄마와 유부남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으며 엄마는 자신과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닌 궁핍한 삶 속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로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나미야 잡화점 기적에 편지를 보냈던 그린리버입니다. 그린리버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굶고 월세도 밀렸지만 아이의 밥만큼은 단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나갔다는 것을 딸이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2장 한밤중에 하모니카를에 나온 생선가게 예술가가 살린 한 아이의 누나인 세리와 이 딸은 같은 환강원에서 자란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제3장의 주제가 되었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입니다. 한없이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치만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열심히 살아나가 보자고요.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자신의 모든 소설에서 인간 내면의 잠재적 선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잔혹한 살인사건, 악인이 등장하는 추리소설일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범죄자의 음침하고 악랄한 마음 이면에 인간 내면에 있는 기본적인 선량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치관과 달리 요즘 가까운 사람들, 혹은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정서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점점 더 오롯이 혼자 남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래길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미야 잡화점의 할아버지 혹은 32년 미래에 있는 좀도둑 3인방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치만 혼자 외롭게 길을 걸어나가는 것보다 서로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며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작품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책 속 고민 상담자들처럼 삶이 너무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혹은 세상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온정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책을 5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확실히 예전에는 구성이나 내용의 감동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적이 아닌 아군이라는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글은 나미야 자파점의 할아버지가 백지로 편지를 보낸 상담자에게 답장한 편지 내용입니다. 책은 노골적으로 독자를 동정하거나 공감하며 감동만을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나가면서 주는 잔잔한 감동과 위로, 삶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확실히 요즘 사회는 조금 냉혈하게 보일 정도로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와 정반대로 책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운명처럼 서로 연결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며 살아가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책을 읽고 얻은 깨달음으로 요즘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정서도 함께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지친 일상 속 힐링과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주세요.